자, 이번 시간에는 비상 조명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용어의 정의를 이제 하나씩 보시면, 자, 비상 조명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상 조명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곳에 고정시켜 놓는 거고요. 뭐, 물론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휴대용 비상 조명 등도 이제 거치시켜서 이제 그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손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휴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상조명등은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그리고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이겁니다.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조명등이죠.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눈처럼 생겼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비상조명등인데 이제 그 화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정전이 됐을 경우에도 이 비상조명등이 정전됨과 동시에 바로 켜져요. 그렇죠? 바로 켜져요. 그래서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조명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벽에 이 거치대를 거치시켜 놓고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스위치가 없어요. 바로 여기서 빼면 바로 점등이 돼요. 자동으로. 그죠? 그래서 화재 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랜턴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손에서 딱 떼면 바로 불이 들어옵니다. 바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비상조명등을 과연 어떤 곳에 설치를 해야 되냐? 비상조명등의 설치 대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입니다. 지하층을 포함해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번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 얼마 이상이다?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하가중 터널로서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이면, 그죠?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인 경우에도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비상 조명등의 설치 대상입니다. 자, 휴대용 비상 조명등은 일단 기본적으로 숙박시설, 그죠? 뭐 호텔이나 모텔 이런 곳이죠. 숙박시설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에요. 이거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 상영관, 그리고 판매시설 중에서 대규모 점포, 그리고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에서 지하 역사, 그 다음 지하가 중에서 지하 상가, 이러한 곳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사항. 자, 그럼 어디에 설치가 제외가 되냐? 첫 번째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내인 경우 15m 이내. 다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러니까 거실의 어떤 지점이 됐든 간에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설치 제외고요. 그 다음에 의원의 거실, 경기장의 거실, 공동주택의 거실, 의료시설의 거실, 학교의 거실, 이러한 곳에도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입니다. 제외 장소. 첫 번째로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계고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설치 제외가 되고요. 다음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그리고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조도 1룩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를 하고요.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 장치를 내장할 것. 그러니까 자동으로 충전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 등의 비상전원은 자가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할 것. 그래서 비상조명 등의 그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자가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비상전원으로.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실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실기시험에. 자, 먼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그죠? 그래서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 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열 병합 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 나오네요. 비상 전원을 어디에 설치하는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뭘 설치한다?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 조명 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비상 전원. 자, 비상 전원의 그 용량이 나와 있어요. 자, 비상 전원은 비상 조명 등을 몇 분 이상? 20분 이상입니다. 자, 유도등과 똑같아요. 유도등도 20분 이상이었죠. 그죠? 네, 비상 조명등도 똑같습니다.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되고요. 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 비상 조명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그 다음,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지하 상가 이러한 곳에도 마찬가지로 비상조명 등의 그 용량이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비상조명 등의 설치 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 범위 안의 부분이라면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몇 녹수 이상? 1녹수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적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입니다. 이번에 자, 지금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설치 장소는 앞서서 말씀드렸죠. 근데 그 장소가 지금 더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에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때 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 1미터 이내의 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손잡이로부터 1미터 이내의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자, 지하 상가 및 지하 역사는 제외예요. 대규모 점포와 영화 상영관에는 보행거리 몇 미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행거리 50미터 이내마다 자, 3개 이상을 설치합니다. 어디라고요? 대규모 점포와 영화 상영관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영화 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최소 3개는 설치해줘야 돼요. 3개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되고요. 지하 상가와 지하 역사는 자, 보행거리가 더 짧죠? 보행거리 몇 미터 이내마다 25m 이내마다 3개 이상을 설치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얼마예요? 0.8m 이상 1.5m 이하죠? 가장 일반적인 설치 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사용 시 뭐라고요? 자동으로. 수동으로 점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구조여야 됩니다. 그리고 외함은 난연 성능이 있어야 되고요.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그리고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몇 분 이상? 20분 이상. 똑같아요. 네,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 조명 등의 일반 구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비상 조명 등의 일반 구조입니다. 자, 먼저 상용 전원 전압의 몇 퍼센트? 상용 전원 전압의 110% 범위 안에서는 비상 조명 등 내부의 온도 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상용 전원 전압의 110%의 범위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방폭형 비상 조명 등은 다음에 하나에 정하는 방폭 구조에 적합해야 한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 전원 및 비상 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바로 과전류 보호 장치를 별도로 설치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함은 기기 내부의 온도 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구 및 예비 전원 등의 내부 부품을 쉽게 교환, 보수, 점검할 수 있도록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방수형과 방폭형인 것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원 또는 점등관을 교환, 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바로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별도로 해줘야 되고요.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다? 사용 전압은 300V 이하가 됩니다. 300V 이하. 다만 충전도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은 300V를 초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되고 수송 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음, 내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축전지와 내부 부품은 양호한 방열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축전지의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해야 하고 상용 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C IEC 60245-8 또는 KSC IEC 60227-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 도전성, 그리고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쭉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 중입니다. 자, 다음. 자, 전선의 굵기 중요합니다. 전선의 굵기입니다. 자, 전선의 굵기가 인출선 나오는 곳이죠.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단면적이 0.75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인출선 외의 경우에는 단면적이 얼마예요? 0.5제곱밀리미터 이상이라는 거. 이거 두 가지 비교하셔야 됩니다. 인출선인 경우는 0.75제곱밀리미터 이상, 인출선 외의 경우에는 0.5제곱밀리미터 이상이라는 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 인출 부분으로부터 몇 밀리미터 이상이다? 150mm 이상이다. 그죠? 150mm 이상이어야 되고, 다만 인출선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 단자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다음,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경보 설비 또는 비상 경보 설비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정하여진 작동을 하는 비상 조명 등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부의 전기 회로에 스위치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 복귀형 스위치, 그죠? 자동 복귀형 스위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비상 조명 등에는 점검용의 자동 복귀형 전멸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애 전파를 바라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자,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이나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 가공을 하거나 방청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도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없으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 인출선, 전선의 굵기 있죠. 전선의 굵기 요만큼은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일반 구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없어도 또 추후에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부품의 부착은 기능의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하고요. 외부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한 보호장치를 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 광원과 전원부를 별도로 수납하는 구조인 것을 다음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자, 전원함은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의 재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광원과 전원부 사이의 배선 길이는 몇 미터 이하다? 1m 이하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선은 충분히 견고한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 점등 시간. 자, 유효 점등 시간은 몇 분 이상이라고 했어요? 유효 점등 시간은 20분 이상이라고 했죠. 20분 이상으로 하며 몇 분 단위로? 2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합니다. 20분 단위로 제조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 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자, 예비 전원의 적합 기준입니다. 그래서 비상 조명 등의 주 전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비 전원은 말 그대로 예비 전원이에요. 그래서 비상 조명 등의 주 전원은 바로 상용 전원이에요. 상용 전원. 그 다음에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 커버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 조명 등의 예비 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그리고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들,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그리고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전개적 기구에 의한 자동 충전 장치 및 자동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 예비 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죠? 자, 다음 비상 조명 등 부품의 구조 및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로 스위치가 나와 있죠. 스위치. 먼저 스위치 같은 경우는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해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해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각 접점이 최대 사용 전압으로 최대 사용 전류의 몇 퍼센트? 200%. 그죠? 최대 사용 전류의 200%인 전류를 저항 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몇 회 반복? 바로 5,000회. 그죠? 5,000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접점은 최대 사용 전류 용량에 적합해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자, 이러한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등 볼게요. 표시등. 자, 표시등의 이제 구조는 기능은 일단 소켓은 접촉이 확실해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그죠?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해야 합니다. 다만 방전등이나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제외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제외사항. 자, 그 다음에 전자개전기 한번 볼게요. 전자개전기. 자, 전자개전기에서 보시면 접점. 자, 접점은 일단 GS 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 자체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 커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사용 전압에서 최대 사용 전류를 저항 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퓨즈의 관련 사항을 보시게 되면, 자,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 그죠? 퓨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전류 보호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규격 표시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요.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된다. 그 다음에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구조 및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변압기를 보시게 되면, 자, 변압기는 KSC 630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용량은 최대 사용 전류에 연속하여, 그죠? 최대 사용 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 형광등 같은 경우는 안전기 무조건 들어가죠, 그죠? 안전기는 형광램프 점등용 안전기는 해당 안전기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요. 소켓은 백열 전구용 소켓,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해당 소켓의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크게 이제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도체는 최대 사용 전압 및 최대 사용 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예비 전원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예비 전원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축전지의 충전 시험 및 방전 시험은 방전 종지 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자, 이 경우 방전 종지 전압이라 하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V의 상태를 말하고요.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V의 상태, 그리고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V의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한번 상온 충 방전 시험이나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의온도 충 방전 시험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있죠. 네, 예비 전원의 안전장치 시험. 여기는 이제 5분의 1 이상 1C 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해야 한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점등회로의 보호입니다. 여기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비상 조명등은 비상 점등을 위하여 비상 전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상 점등 회로로 전격 전류의 몇 배 이상? 전격 전류의 1.2배 이상, 1.2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3초 이내에 예비 전원으로부터 비상 전원 공급을 차단할 것. 자, 어떤 걸 기억하시라고요? 이거라고요. 비상 점등 회로로 전격 전류의 1.2배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 그죠? 이거 기억하세요. 1.2배 이상입니다. 자, 다음. 이제 비상 조명 등에 사용하는 이제 광원입니다. 광원. 자, 일단, 자, 광원용 램프를 형광 램프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규격 표시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등 공인 규격품이어야 되고요. 자, 광원용 램프를 백열 전구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전구다? 중요합니다. 이중 코일 전구. 이중 코일 전구로 해야 됩니다. 다시 광원용 램프를 뭘로 했을 경우에 백열 전구로. 네. 백열 전구로 하는 경우에는 이중 코일 전구여야 된다는 거죠. 이중 코일. 다만 2개 이상의 백열 전구를 병렬로 설치하여 점등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일 코일 전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암입니다. 외암. 자, 외암의 재질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크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외암의 재질. 자, 그 다음에 자, 절연 저항 시험이죠. 자, 비상 조명 등의 자, 어디냐? 자, 측정하는 위치가 어디냐? 교류 입력측과 외암 사이. 그 다음 절연된
교류 입력 측과 충전부 사이 특정 위치예요. 절연된 충전부의 외암 사이. 그죠? 특정 위치 세 군데입니다. 자, 각각의 절연 저항은 직류 500V,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기로 측정한 값이 얼마 이상이 나와야 돼요?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5메가옴 이상. 그래서 절연 저항 측정하는 장소 세 가지예요. 교류 입력 측과 외암 사이, 절연된 교류 입력 측과 충전부 사이, 그리고 절연된 충전부의 외암 사이. 그때 각각 절연 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기로 측정했을 때 그때 절연 저항 값이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절연 내력 시험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절연 내력 시험. 자, 비상 조명 등의 절연 내력은 60Hz의 저연파에 가까운 시료 전압 몇 볼트예요? 500V. 그죠? 500V. 자, 5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몇 분간 견뎌야 된다? 1분간. 네, 1분간 견뎌야 합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전격 전압이 60V를 초과하고 150V 이하인 것은 몇 볼트를 인가한다고요? 1000V를 인가하는 거예요. 1000V. 그리고 전격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전격 전압의 2를 곱하여 몇 볼트? 1000V를 더한 값을 인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전격 전압이 60V 이하인 경우, 60V 이하인 경우에는 500V를 인가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격 전압이 이제 60V 이하다. 그죠? 60V 이하인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500V. 500V를 인가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V를 초과하고 이제 150V 이하인 경우에는 몇 볼트라고 했어요? 1000V. 그죠? 1000V를 인가하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150V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격 전압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1000V를 더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 조명 등의 절연 내력 시험의 조건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상 조명 등과 휴대용 비상 조명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고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정리 한 번 더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